네, 주식 감별사 2부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업종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종 조선주로 가져오셨습니다. 조선주 생각해보면 한동안 좀 잠잠했었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근에 좋았는데 워낙 다른 게 좋은 게 많아서 예. 지금 되게 잠잠하다고 느끼는 거죠. 이제 네네. 아마 조선주를 내가 사본 지 오래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요. 주식 오래 하시는 분들, 오래 하셨던 분들도 삼성중공업 뭐 이런 조선주들, 현대중공업 사서 물려 있다 보다 사서 아마 마이너스 난 상태로 한 몇 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 그 정도로 조선업이 안 좋았는데 사실은 왜 주목해 봐야 되냐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사실은 이제 조선주가 그동안 소외를 받았던 이유는 뭐였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조선주가 한참 좋다가 2008년 이후에 좋았습니다. 네. 좋았다가 사실은 그때 한참 LNG 관련돼서 지금 해양 플랜트 사업을 3사가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3사는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조선 3사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 3사가 보통 이거에 이제 해양 플랜트 수주를 경쟁을 하면서 굉장히 서로 이제 제살 깎아먹기를 했고요. 결국엔 그것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은 거의 법정 관리까지 들어갔죠. 그래서 한 6조 이상의 손실을 봤습니다. 세 회사가 합쳐서. 그때는 이제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수주 잔고는 계속 올라갔는데, 사실은 주가는 그때 같이 올라가다가 이게 수주를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실적으로 연결이 안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수주가 그대로 실적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수주만 받으면 올라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조선업을 배울 때만 해도 조선업은 실적을 보는 게 아니라 수주를 봐야 된다. 사실은 건설도 마찬가지였고요. 네네. 수주 산업들은 보통 이제 수주 잔고를 보고 이제 투자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작년부터 해서 조선주가 수주를 계속 받는다는 얘기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수주 잔고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음. 그리고 특히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올해는 더 좋아졌죠. 지금 사실은. 근데 더 좋아졌는데 수주 잔고는 계속 증가 추세인데 아직 적자였겠죠. 당연히 그동안 수주가 부족했으니까 적자였다가 이제 막 흑자 전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작년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했는데, 수주 잔고는 증가하고 있는데 주가는 못 따라오는 상황이다. 예. 그러면 결국에는 이 기존의 예전의 악몽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의 수주 내용을 보면 수주 내용이 굉장히 좋고요. 네. 대부분 이제 LNG 운반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형 컨테이너선, 그다음에 이제 탱커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이제 지금 가장 수주에서 돈을 많이 버는 배가 LNG 운반선입니다. 네. 이 LNG 운반선에 대한 수주가 지금 3사 모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흑자 전환이 계속 이어질 수 있고 수익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보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작년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했고, 삼성중공업은 1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했죠. 물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지금 한화에서 인수가 되면서 예. 하나오션으로 아마 이름이 바뀔 텐데, 이 회사도 여전히 한화그룹이 어떻게 이제 앞으로 아까 KG 모빌리티처럼 주인이 바뀌었죠. 한번 바뀌면서 어떤 사업을 더 잘 추진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화가 대우조선을 가져가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뭐 LNG선 당연히 할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방산 쪽을 조금 더 강화를 할 거고, 이런 부분들 좀 지켜보시면 되고, 최근에는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조금 주가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한화 인수 관련돼서 뉴스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좋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현대중공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삼성중공업도 좀 일시적으로 좋았는데, 이제부터는 좀 조선주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나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모멘텀으로 좀 작용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또 하나의 이제 큰 트렌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장기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보면 유럽 사람들이 러시아에서 파이프로 가스를 받다가, PNG라고 하죠. 파이프로 이제 받으니까 PNG로 받다가 지금 이제 러시아에서 받는 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LNG로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LNG 선박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 공급망 변화에 우리나라 조선업은 오히려 수혜를 받고 있다. 특히 이제 LNG 운반선은
우리나라가 거의 전 세계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중국이라는 경쟁자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한 5, 60척 만들면 중국이 한두 대 만드는 정도, 많이 만들 때 한 4대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경쟁 상대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사실 뭐 대표적인 경쟁 상대가 일본이랑 네. 중국이었는데 예전에 뭐 페르시아만에서 한번 그 대형 컨테이너선이 멈추면서 배가 못 갔던 뉴스를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때 이제 배가 잘못돼서 뭐 그랬는데 그 망가진 배를 만든 회사가 일본 조선소고요. 예. 일본 회사들도 지금 여전히 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라든지 LNG 운반선을 여전히 잘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경쟁 업체라고 지금 할 수 있는 뭐 중국의 조선소들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지금 거의 한 절반 이상 망했고 네. 남아 있는 회사들 중에도 일부 이제 LNG 운반선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납기를 항상 못 맞춰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당분간은 우리나라 조선업은 여전히 전 세계 부동의 1위를 차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데는 줄고 있고 경쟁자들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없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뭐 LNG 운반선, 그 외에 이제 대형 컨테이너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러면 향후에 국내 조선주들은 뭐 꽃길이 당분간 좀 열려 있다라고 네. 보시면 보시면 되고 대형 컨테이너선 하면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일까 생각하실 텐데 길이만 한 400m가 넘습니다. 예, 그런 배를 잘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부러지기도 합니다. 이게 잘못 만들면 배가 가운데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이런 부분들까지 보시면 아마 뭐 이게 그렇게 뭐 옛날에 좋았던 조선주가 이제 가겠어라고 생각하실 텐데 항상 시장은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또 한번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여전히 기술적으로도 세계 탑 클래스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주목해야 할 업종 조선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경쟁 상대 부재로 기술적으로는 세계 독보적인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고 또 게다가 수주 잔고 대비 저평가 상태로 흑자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조선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주 중에서도 투자자들이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탑픽 종목 아까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조선주 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네.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투자 포인트는 뭐 수주잔고 대비해서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 그다음에 향후에 실적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지금 탑픽으로는 현대중공업을 HD 현대중공업을 갖고 왔는데 네. 우리나라 조선주라고 해봐야 사실은 뭐 한 6, 7개 기자재 업체까지 아마 20개 정도 종목을 보시면 되는데 그중에 이제 탑픽은 HD중공업으로 뽑았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현대중공업이 가장 실적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수주 잔고도 당연히 늘어나고 있는 건 맞는데 네. 시장이 지금 수주 잔고로 지금 주가를 평가를 빨리 안 해주니까 그럼 실적이라도 빨리 좋아지면 더 빨리 평가를 받겠죠. 지난해 3분기부터 이미 흑자 전환을 했고요. 지금 그럼 여기가 왜 가장 빠르게 현대중공업이 흑자 전환을 했을까라고 보시면 그 이유를 찾아보면 사실은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수직 네. 계열화라는 게 배는 사실은 이게 A부터 Z까지 다 일일이 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 안에 보면 뭐 사람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변기부터 시작해서 뭐 식기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게 사실은 가스레인지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게 이 배인데 사실 이 배 안에 들어가는 이제 자동차보다도 더 종합공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현대 가장 핵심은 그러면 배의 그 동체도 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엔진입니다. 엔진. 네. 이 큰 배를 아까 400m라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200에서 400m 정도 길이가 되는 배들을 움직이려면 엔진의 힘이 굉장히 좋아야 되겠죠. 그런 엔진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여전히 엔진은 다른 데서 사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배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인 엔진을 다른 데다가 맡기려면 설계 변경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되게 어렵겠죠. 엔진의 사양을 계속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약이 있을 텐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엔진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고 특히 이제 지금 엔진의 그 조선업의 가장 큰 화두 중에 또 하나가 친환경 선박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엔 에탄올이라든지 이런 걸 써서 엔진을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동력원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벙커 CU를 태우던 엔진을 더 이상은 이제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양에서의 오염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 최근 기사 아마 찾아보시면 친환경 선박 몇 척을 뭐 수주했다.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네.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고 관련해서 이제 한국조선해양도 이제 현대중공업의 중간 계열사이기 때문에 네. 이쪽도 마찬가지로 같이 보셔야 되겠지만 엔진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 굉장히 큰 메리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가 이제 지금 배들도 자동차만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유행을 하지만 네. 배도 마찬가지로 자율운항이 지금 대세입니다. 그래서 예. 2015년 이후에 나오는 배들은 대부분 자율운항, 25년 이후에 나오는 배들은 자율운항을 주로 이제 할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전문 계열사를 설립을 해서 자율운항을 지금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지금 HD 중공업도 하고 있지만 같은 이제 현대가죠. 현대가인 현대자동차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현대오토에버라는 회사도 역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운항 관련된 지금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선박의 자율운항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큰 배를 태평양, 대서양 넘어가려면 사실은 사람이 일일이 운전하려면 힘들겠죠. 예. 네, 그래서 자율운항을 앞으로 이제 계속 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 가려고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 관련해서 첫 번째 탑픽 종목으로 HD 현대중공업 말씀해 주셨습니다. NG 사업부도 보유하고 있고 지난해 3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지금 현대중공업 보시면 주가는 뭐 아주 얌전하게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네. 3월 달에 저점을 찍고 계속 올라오는 추세고요. 지금 매물대가 지금 보면 한 11,0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1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에 굉장히 많이 이제 거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 구간을 넘긴다라고 하면 12만 원대를 넘긴다라고 하면 조금 가볍게 한 13만 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 네, 조선주가 좀 한동안 소외가 됐다고 하지만 HD 현대중공업 저희가 좀 잠시 관심을 좀 소홀히 한 사이에 꽤 최근에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95,000원에서 지금 거의 그래도 한 20%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네. 주봉 보시면 일단은 하락 추세에서 이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락 추세를 벗어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12,000원 정도에 안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좀 가벼워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나쁘지 않은 자리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보면 큰 121선 위로 안착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이 121선을 한 2번 정도 지금 돌파를 했는데 한 번 정도 121선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1선을 한번 3번째 뚫어준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추세가 완벽하게 전환됐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고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네. 변동성이 아직은 없는 이쪽 섹터를 조금 이제부터는 좀 보시다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수급 보면 외국인들도 쭉 사고 있죠. 빨간불이 그러네요. 많습니다. 예. 여기도 이제 기관들도 듬성듬성 계속 사고 있는데 매도보다는 매수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 기관들도 지금 같이 관심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여기서 뭐 엄청난 대박을 노리진 못해도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겠나 향후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외국인의 좋은 수급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또 최근 좋은 흐름까지 같이 보여주고 있는 HD 현대중공업까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탑픽 종목 공개해 주시죠. 저는 이제 한동안은 좀 별로 안 좋아했던 종목이긴 한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좀 매력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해서 지금 삼성중공업을 좀 갖고 나왔고요. 네. 대우조선해양은 제가 안 한 이유가 뭐 이미 이제 뉴스가 큰 이벤트가 종료가 됐죠. 네. 그 이벤트 이후에 사실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한동안 또 주가가 좋았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은 여전히 조금 좀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 오히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닥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남들이 다 포기했던 옛날에 이제 부실의 원인이었던 해양 플랜트 사업 여전히 삼성중공업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FLNG라고 해서 팩토리 LNG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큰 배가 석유화학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예. 그러니까 바다에서 생산되는 기름이나 유전에서 나오는 것들, 가스 이런 것들을 바로 배에서 가공해서 바로 이제 실어 나를 수 있게
해상에 떠서 어떻게 보면 해상에 떠 있는 중공업 단지, 뭐 이제 석유화학 단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FLNG 경쟁력이 여전히 이제 세계적으로 큰 우위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하나의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만 수주해도 사실은 엄청나게 배 한 10대 이상 파는 것보다 더 많이 벌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여전히 우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LNG 운반선도 지금 수주 잔고 남아 있는 거 인도량 말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피디님이 뭐 인도량도 좀 올리셨던데 통시지로 네. 인도량도 여전히 많지만 지금 수주 잔고도 현재로서는 세계 1위입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수주 잔고가 많다는 건 향후에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는 그런 얘기죠. 네. 지금 조선업들이 보면 LNG 운반선에 왜 자꾸 이렇게 집중을 할까라고 얘기하는데 LNG 운반선이 마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경쟁자도 없고. 근데 이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중국이라든지 경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컨테이너선은 물류 대란 이후에 많은 상선 회사들이 이미 발주를 좀 많이 냈습니다. 네. 내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받을 것도 사실은 좀 없고요. 한번 유행이 이제 수주가 한번 쭉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 나올 수주들이 좀 양이 적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3사 같은 경우는 LNG 운반선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를 만들 수 있는 사이트가 도크라고 하죠. 이 도크가 제한되기 때문에 약간 LNG에 약간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향후에 이제 원유를 나르는 뭐 탱커라든지 이런 쪽도 아마 내년부터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수주가 좀 나오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LNG 운반선 다음은 탱커 쪽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LNG 지금 현재 세계 수장고 1위고 또 모기업이 어디냐면 삼성중공업 최대 주주가 누군지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삼성전자입니다. 네. 예, 삼성전자, 삼성전기인데 이쪽에서도 여전히 삼성중공업이 어려울 때마다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 여전히 지금 삼성중공업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돈을 더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조금 더 지원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그다음에 27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다. 이제 네.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삼성그룹 내에 악동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다시 살아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동안 삼성중공업이라는 대우조선해양이 있는 거제도에 가면 네. 뭐 기어다니는 강아지들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 할 정도로 되게 호황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호황은 아니지만 뭐 그 정도의 호황 근처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우리나라 이제 조선 3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삼성중공업과 관련된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가격적인 측면만 한 3초 정도로 간략히 좀 짚어주시죠. 지금 삼성중공업 월봉 제가 띄워놨는데 한번 보시면 거의 뭐 땅바닥에 붙어 있죠. 네.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봉 보시면 약간의 이제 파동이 보이고 일봉 보면 크게 한번 움직인 것 같지만 생각보다 뭐 바닥은 4,900원대, 꼭대기는 이제 6,000원 정도입니다. 5,900원대인데 이 정도의 움직임이 좀 보였지만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주봉과 월봉을 보시면 이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흐름을 좀 깨고 돌파를 할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예. 생각하시고 가격적으로 굉장히 매력 있는 자리입니다. 최근에 또 올랐던 부분 좀 빠지고 있죠. 일봉상으로도. 그러면 여기서 잘 지지해 준다라고 하면 21선 지금 21선 위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21선 지지만 잘 받아도 충분히 다시 한번 재상승할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주식감별사 2부에서는 조선업종과 관련된 탑픽 종목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찾아본 주목할 만한 업종과 종목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주식감별사는 보유 종목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주식감별사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